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있는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는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마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네가 큰 딸이니까 네가 현재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서 보내놓고 나서도 세상에 하느님 다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에 딸내미 시켜갖고 또 뒷받침 해주고 여기서 인연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되게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 공부할 때는 인준치고 이해 충실하고 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해야 할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봐서는 97페이지 딱 중간입니다만은 97페이지 말고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10장 문강에 관한 문단을 나눠놓고 보자면 10장 그 제1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이 강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강하면서도 남을 품을 수 있다는 데가 강의 정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끄집어 들여갖고 훅 풀리는 데가 강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 품 안에 다 파고들어 하는 데가 강의 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제10장의 중요 문제는 문강에서 나오는 중요 문제입니다. 정신영양적 이 강이 가장 중요 문제다. 하지만 가마력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 문제라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생각해 놓고 보자면 정신영양적 강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인화로서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서 사람은 다 품는 것입니다. 그 정신영양 내지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야말로 중요 근본 뜻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 관한 것은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그것은 96페이지 밑에 이 태도고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 남한테는 할 수 있는 대로 관과 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너그럽게 따뜻하게 펼쳐서 내 마음을 다 열어두고 네 마음도 다 열어두고서 마음과 마음이 합쳐지는 경계를 말하자면 마음과 마음이 합쳐질 때 가장 힘찬 강한 영향력이 생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강이지? 말 안 되면 먹가 불려갖고 그냥 기어고 대통령 떨어진 사람도 자기가 0.7초 차이로 당선된 사람 잡아갖고 그냥 감옥을 보내라고 난리를 하는 것, 그것 갖고는 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오늘날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제일 당당하게 귀에다가 최악의 경직자 될지 모르지만 귀에다가 이해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 말 뜻은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말을 하면 전부 잡아다가 대통령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옛날 중앙정부장까지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 보내라고 협박 공갈하고 있는 부토를 일어서서 그러지 말고 마음 열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자 하는 뜻에가 핵심이 있다. 여기 말은 95페이지에 나오는 강의 뜻은 뭐냐, 마음 열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갖고 우리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강이다 이 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자꾸 잔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마음을 열어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갖고 우주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강이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95페이지 밑에 줄에 나오는 관과 유로서 이 교, 마음을 교라고 가르쳐줬다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소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을 소통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불보무도 나한테 무례하게 눈가고 옛날 말하면 슈 뽑았다고 해갖고 손을 잡아다가 전부 보복해버린 것이 아니다. 화났다고 해갖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무슨 말하면 마음이다. 뭘 설명하고 있다. 여대목에 관한 원리적인 설명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 대목에 관한 해도 그 제1째 번에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서론에서는 서론을 보자면 95페이지 밑에 둘째 줄부터 시작해갖고 96페이지 중간까지 연결됐던 것이 제1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본적으로는 동양의 이론 전과정은 기승전결 기본적인 원리란다거나 기본 관념을 설명하고 승이라고 하는 그런 걸 풀어서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일승자 승이고 저는 그와 대조되는 비교되는 문제를 가지고 변직법적으로 논의를 한 것이 전이고 그러면 기승전 합쳐갖고 혈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연결시키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신해 행증 그동안에 겪어왔던 것들을 봐가지고 마지막에 행증 마지막에 세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를 한테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로 근본적인 정신적 결론을 만든 것이 이 말을 틀리다고. 그다음에 이 짧은 문장 같지만은 이 10장 내용이 바로 관유로서 다스려야 한다 하는 부분 제2절에 관한 것이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중간까지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럼 승으로 넘어가는 대목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말하자면 옛날 고대 국가의 이 춘추영 시대 이 앞에 있었던 체제하에 있어서 혼란이 이루어졌을 때 천하를 통일했던 다시 말하자면 전한 혹은 서한에 있다가 서한이 오랑캐들이 쫓겨나갖고 결국은 동쪽으로 옮겨갖고 왔던 게 동한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 후한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후한을 통해서 오랑캐한테 막 망해갔던 나라를 한 나라를 다시 세웠던 사람인 후한의 광무제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96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대로 동한 상관 서한하고 후한하고 마찬가지다. 동한의 광무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하를 통일하는데 사람 썼던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 관한 것들은 지난 2차 얘기했습니다만 핵심만 얘기했다면 동안의 광무제는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고 또 딴 욕심 가진 사람도 하나 있어갖고 그 사람이 왕량이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광무제를 밟아버리고 전부 주변에 있는 배들을 모아가지고 모반을 해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싸움을 벌이다 보다가 결국은 광무제한테 결국은 패배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전부 광무제의 약점을 전부 꼭 들어갔고 결국 왕랑이한테 아부해가면서 새로운 양다리를 걸었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두 번째의 결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장이 나왔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겉으로는 이쪽에 붙고 또 속으로는 저쪽에 붙어갖고 양다리 걸고 있었던 내용들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결국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왕나이가 뗄 것 같으니까 좀 광무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겉으로는 광무제를 따르고 속으로는 또 왕나이를 따르고 양다리 걸면서 양쪽에 전부 이 버티고 다니면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왕나이가 패배하고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왕나이 주변에 전부 광무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보냈던 알랑거렸던 그 양다리 걸었던 내용들이 전부 폭로가 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 박사를 비롯해갖고 김대중 씨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야당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중앙정부 마찬가지고 그럴 때 약점 잡았으니까 저는 갖고 족치 모양을 생각하지만 여기 있던 광무제는 이로 인해서 민심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는 그 수없이 많은 산덩어리만 모아졌던
알람 걸던 양다리 걸던 비밀 알람 걸던 서신들 편지들 정보통신들을 싹 모아갖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내면서 다 꽂혀놨다. 그러고 나서는 앞으로는 두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동을 뭉치자 한 얘기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양다리 건 사람들을 약점 잡아서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고 성실 덮어버리고 대화합을 이루었던 내용이 이렇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96페이지 중간 하단에서부터 동안 광무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오는 것이냐 그러면 97페이지 새끼줄까지 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약점 잡아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가지고 품어버리는 거 포용해가지고 이제는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 공동체 만들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했던 과정들 여러 가지 문자들도 나오고 여기 있는 대표적인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흘리하고 파에다 안에서 지가 빨아먹고 받아먹고 다 받아먹으면서도 바깥으로는 뽀짝뽀짝하고 양다리 걸어갖고 전부 치우고 있다 하는 내용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밑에서부터 10줄에 해당하는 보입니다. 흘리파에 흘리라는 쪽쪽 빨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흘리 안에서는 쪽쪽 지금 받아먹으면 받아 퍼먹고 밖에다가는 기어 있으면 꼬락꼬락 기어나가고 정보지고 도망갈 준비 있었던 거예요. 그 말하자면 흘리파에랑은 파는 뭐냐면 뽑고 기어간다는 뜻이고 뽑고 기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재밌는 내용들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을 때는 양다리 걸고 있는 사람 지 마음은 어디 갈 것입니까? 마음이 풍만하고 그 다음에 예, 반도 쓰리게도 그냥 어디 두글두글 안 떨고 있을 것인데 그런 약점을 다 이용해 갖고도 덮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한정을 갖추자 하는 얘기를 해갖고 천하를 통합했던 과정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후한 광무제라고 하는 이런 영웅이다. 이 내용은 바로 말하자면 약점을 알면서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 약점 알았으니까 여놈 너 말 안 들으면 써먹어 하는 것과 두 가지 차이가 차원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 지도자들은 그렇게 약점을 알았을 때 그런 걸 갖고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딱 보고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써먹으려고 눈치 봐가면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죽음든지 써먹든지 한다.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문제에서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 정도 되면 우리가 큰 체계를 만들었으면 다 품으려고 해야 한단 말이지. 그럼 구분해갖고 저는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놈이냐 이런 양심 테스트에도 기억에나 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서는 배후에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일본 같은 강국들이 이가 묻히고 있으니까 그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돼버리고 결국은 결정적인 때는 시총만 쪽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속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 말하자면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앞에 세 줄까지 와 있는 중요한 내용 문제는 기왕에 품을 때는 약점을 알면서도 그런 거 갖고 태내지 말고 서로보면 잘됐을 다 덮어버려야 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중용에 이루어지고 있는 남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용은 전부 다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써먹었던 다른 사람들에 관한 예를 설명한 것이 97페이지 넷째 줄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유하고 대인하고 사람들은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음치력이라는 것과 흡인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제목을 읽으면서 저 인생을 살아왔면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말 잘하고 말꼬리 잡고 틱 잘 잡는다고 해서 똑똑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참 잘해. 그리고 논리가 선명해. 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라고 생각하면 그 재승박덕이라고 해갖고 말꼬리 잘 잡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우선 보기는 똑똑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나라 경우 큰 차원에서 보자면 지도자 입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농장까지 혹은 어디 조그마한 조직기까지 전부 다 틈만 치면 겉으로 좋게 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해갖고 다 대편이냐 흡편이냐를 가지고 앉았습니다. 이 대목을
둘러서서 허용해버리는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대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통통 털어갖고 허용해보려고 하는 것이 중용의 정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데가 이 중용은 김정은 임의에서 용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삼국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혹시 다시 물어보랍니다. 예, 제가 유교대학 학교하면서 시작 구글에서 했습니다만은 잠깐 여기 좀 봐주세요. 이 삼국지 교재에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머지 다 있어? 이것을 이렇게 실은 저는 이것을 이 대목을 읽다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또 70페이지까지 난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왔더니 내가 원전 요거도 관련된 원문이 조사왔던 것이 거의 2000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상하고도 되는 거. 그것이 훨씬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핵심 부분을 간략하게 알기 딱 찌르는 것은 이 책만 보내. 그리고 이 책 속에 있는 것은 다 찍다 보니까 요것이 한 37과가 되어 있는데 장마다 아주 관계된 핵심 부분 탁탁 찍어놨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쉬우면서도 아주 교훈을 쉽게만 동양정치를 지금 핵심을 다 지어보고 있는 것이 삼국지인데 이것을 읽으라고만 해. 요 만화 삼국지 이거같이 그래서 안 읽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읽다가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2000페이지가 된 책을 요약해서 개인 책대로 중국 어린이들을 통해서 밑바닥에서 붙여서 사람 마음을 통합시킬 방법을 교육시킨 것이 삼국지다. 정경호 사랑 이 선생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셨었나? 그건 상하고로 있는 것만 있어요. 네? 상하고로 있는 거 그거 그것만?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뭘 느껴졌냐 그러면 핵심 부분 아주 간결하게 탁탁탁 찍어있어. 이것좀만. 근데 여 대목이 제일 먼저 좀 잔서가 지도 안 나가고 잔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조라고 하는 인간이 여기서 나와 있다. 조조가 약점을 딱 뿌려갖고 천하를 얻기 시작했다. 그거 나오는데 조조라는 인간이 무슨 사람이냐 그러면 동탁이가 독재를 벌일 때 동탁을 죽여버렸다고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충신들 신하들이 다 울고 동탁이 들어가고 천하를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일정 쓰겠냐고 이렇게 그 모양을 보고 있다가 조조는 그 모양을 딱 깔깔깔 웃어본단 말이야. 그 얘기가 재밌게 나와. 그 깔깔깔 웃었기 이제 깜짝 놀래갖고 그 수없이 많은 충신들이 뭔 짓거리를 하냐 남으니까 여러분들 그 동탁이를 쳐다보고만 있으면 걱정만 해갖고 동탁이가 죽습니까? 그럼 어찌란 말이요? 동탁이를 죽여야지 좋을 거 아니오? 어떻게 죽여? 죽이려고 용기와 결단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오? 그래서 껄껄 묻더니 왕민을 향해서 뭐냐면 왕승상은 집에 가지고 있는 보도 있죠? 연금 그럼 나 좀 빌려주죠? 뭐야? 내가 나중에 동탁이한테 알랑그를 가갖고 동탁이가 나 관심 안 팔고 한두 팔고 진짜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 말 그렇게 좋아서 왕민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칼을 그냥 조조한테 빌려주잖아요. 이 조조가 그 칼 갖고 가서 동탁이한테 가서 이제 눈치 보고 있어. 동탁이가 뭐 얼굴 다 뜨고 있다가 땅바닥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옆구리에 칼 떼갖고 찌르려고 하다 보니까 동탁이가 거울 보고 있다 거울에 칼 떼고 조금 이제 보이지 않아? 그 동탁이가 조조한테 하는 얘기가 조조야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칼이 뭐냐? 그렇게 얼른 그 백년시까지 머리가 빠른 동탁이가 하는 얘기가 조조가 하는 얘기가 연금을 하나를 보금을 얻었는데 존경하는 승상께 내가 바치고자 해서 오늘 왔습니다. 요거 바치러 갖고 왔어요. 볼게요. 봐볼게요.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그랬냐? 그렇게 그러면 딱 그냥 바치니까 너 이 명금을 줬으니 내가 너한테 호마 하나 좋은 말 하나 여포가 갖고 오면 그럼 너한테 주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저도 머릿속에 뭐 저도 의심 많은 사람인데 저도 잘못 나서 요 정도로 눈치를 지금 동탁에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추적할 거 아니냐. 그래서 듣겠다고 생각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만 줄게 그놈 타갖고 나 한번 달려올게 그러고 타고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야. 추적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백사라고 하는 지금 아버지 친구 술 받아갖고 어제 대접하려고 하는데 술 받으러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집에서는 돼지 잡으려고 칼 갈고 있는 것을 보고 뜻 뜨고 이 새끼 뭐가지를 찔러야 하고 퉁퉁하게 그것을 지기든 죽이려고 한지 알고 그 같이 가서 싹싹 죽여버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민망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다가 보니까 지금 아버지 친구가 술 받아갖고 와. 거기서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보는 집 식구들 8명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같이 거기도 저자가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저절로 따라가는 자기 뜻을 같이 했던 누구 그가 세상에 이렇게 잘못해갖고 미안하다고 나서 다 죽여버려 할게. 그러면 한 번 죽여갖고 들켰는데 이제 어쩔 것이냐 이게 천하를 경영해야 할 텐데.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천자로 붙어서 역적 못된 놈 반역자인 동탁이를 죽여라고 하는 밀지를 받은 사람이다 해갖고 이름을 떼갖고 천자의 밀지를 받은 것처럼 해갖고 온 천하에다가 지가 역적 동탁이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겠다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싹 천하에 뿌려버려. 그걸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정치적 사기꾼 협작꾼인 동탁이가 제1외국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과장법이 그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짧지만 어떻게 해서 동탁이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 아니 동탁이 조전 아무것도 아닌 놈이 당시 제1인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 중성인 유비는 진짜 정성스럽게 살았을 때도 깨져 해갖고 끌려가갖고 그다음에 그 어떤 놈한테 돈 안 준다고 해갖고 모함을 당하고 하는 내용들이 짧지만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중에 조조한테 불려가고 너하고 나하고 누가 영웅이냐고 영웅 토론 대목 같은 것도 또 본문에 오지게 길어요. 이것은 아주 짧게 핵심으로 탁탁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 두꺼운 삼국지를 읽으려면 삼국지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을 찾으려면 이 책을 봐야겠다. 그래서 다시 봐야겠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서문도 나오지만은 중국 어린이들한테다가 중국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지식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뭐냐면 4대 기서다 그 말입니다. 중국 어린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기본적인 중국 문화에 관한 문화 전통에 관한 내용이 제일 첫째가 뭐예요? 삼국지.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는 더 앞서 있는 정신 하지만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에 관한 이해법을 찾아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못 따라. 인도에서 배워야 해요. 석가모니한테 배워야 할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저 세상, 이 우주, 무한한 우주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우주라는 건 뭐냐면 지구자는 뭐예요? 무한한 공간이요. 집주자는 뭐예요? 무한한 시간이요. 이 끝도 없지만은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사고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한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해갖고 누구한테 배워? 원숭이한테 배워. 인도 원숭이, 상징 원숭이가 누구요? 나에서 누구요?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이란 원숭이를 상징한 원숭이를 통해서 인도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무한한 시간, 공간을 다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을 우리 중국인들보다 훨씬 더 다차원적, 심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인도라. 인도 배우자. 한 이 내용으로 짧지만 맨날 그 책이 뭐예요? 그것이 원숭이 얘기인 손오공이라고 하는 설기라는 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 세 번째에 있어서는 그가 뭐예요? 제일 못된 놈들, 깡패, 건달, 그냥 뭐하는 반란군들 집단인 것 같지만 실은 그놈들이 백성들, 백성들이 맨날갖고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린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김선생님 뭐예요 그게? 세 번째 산도둑 놈들 뭐하고 맨날하는지 양산박에 있는 산도둑 놈 104명의 얘기를 전 연민들하고 찍어갖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아갖고 결국은 못된 놈, 도둑놈들을 다 몰아넣고 다시 국가로 돌아와서 그 산도둑 놈들이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특히 무덕, 국가 안보에 관한 그
기본 재료란 말이야 그게. 예. 산도등급 104명 산도등급들이 양산박인 산도등급들이 그 얘기를 통해서 건달 못된 놈들 같지만 그 놈들이 국가 보호해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양산박 얘기인 보이고 수원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시대에 바람 피고 못된 짓거리를 다 하고 연이만 걸고 댕긴 줄 알았는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도 뭐냐, 무한한 시간 공간 속에 사람의 마음이 우뚝뚝하면서 다한테로 모아져가는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가는 변동의 내용들을 유교, 불교, 도교 정치를 통합해갖고 옛날에 맨 바람 피고 얼핏거리 하고 댕긴 것을 중심으로 했던 금경매 중심으로 했던 것을 싹 뒤집어갖고 홍누몽이라고 해서 인간 심정은 요새 말하는 프로이드 이후에 나오는 대로 복합심 잠정식에 관한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벌써 프로이드 훨씬 전에 중국에서는 인간 잠정식을 본고 이를 시작해서 변화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누몽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경매가 아니라 홍누몽이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적어도 삼국지, 서유기, 수어지 그리고 홍누몽 적어도 4가지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적어도 새로운 수없이 많은 인간 문화적인 인간을 다시 말해서 잠재의식에 관한 것들을 접근해 갈 수 있는 모든 쟁점이 되든 온라인 되는 것들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 생각에는 저기 지금 대성약국 동쪽에 조그마한 방 하나 우리가 찾아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조교수 거기서 다음 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모았을 때 여유 있을 때는 방금 얘기한 4대 기세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중증적 사고에 관한 공부를 기본 공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딱 주어진 것만 갖고 다삼각 그거 떠들어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차원적 중증적인 사고 틀을 만들었다 해놔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근본 문제 충실하죠. 이 얘기를 이선생님이 나한테 강력히 설지만은 저는 이선생한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차원적인 혼란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공부를 쫙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동서양과 인류를 통합시키는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우주하고 연결시키는 사고 체계를 못 만든단 말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 보니까 몇 책을 읽다가 다시 이 책을 생각 없이 70, 80페이지까지 다시 겨우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웜에 2000페이지 책 못지않게 이 세상에 170페이지, 180페이지짜리 이 책이 글씨 때락하게 쓰였는데 흐름을 잡고 그냥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장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지나쳤습니다만 일단 이제 몇 책 있어요? 상호고만 있어요. 김 선생님 저기 이 책 있지?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내 생각에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는 대학사에 가서 그 새 책 그거를 다시 준비를 해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을 새로 편집해놓은 책에다가 대학사 박사장이 먼저 써서 몇 책을 읊는다면 이 새로 만드는 책에다가 앞에다가 전체 중국 지도를 딱 만들어갖고 넣어주셨어. 그 중국 지도 그놈을 봐야 춘추전국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전체적인 중국만이나 주변 땅까지에 관한 기본적인 관념이 딱 만들어졌단 말이야. 오늘 지금 불편의식이 안 나오신 데다가 요새 내가 외상품 못 갚아서 문지식을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독보에 있는 우리 후원 세력 중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암 갖고 고생을 대장암 갖고 고생을 직사를 거셨던 우리 박사장님이 대학사를 통해서 실은 공부하는 준비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동지들이 mental이면 앞으로 여기 조금만 지르면 여기다가 조그마한 정도 가령 나오는 책 찍어내는 출판된다거나 복사센터 하나만 된다 그러면 자연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러한 아까 후한 과무제의 정신을 갖고 실천했던 사람이 조절한 사람이 천하의 협작군 사기꾼 같은 조절한 사람이 사람을 모아갖고 있으면서
조조가 사람 마음을 싹 풀어서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다가 이 포용하기 시작해갖고 글로 말미암아 조조에 의해서 이 조조가 그 후로는 결국은 조조 새끼들이 나라를 이제 삼도 통일하고 예도 붙잡고 이런 시대까지가 오게 됐다는 것을 씁니다. 오늘 그래서 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조조까지 끝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4문단 결론 부분으로 해서 이와 같이 광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조조를 거쳐서 향태종을 거쳐갖고 그 다음에 풍군집을 통해갖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점까지는 다 끝내야 하는데 오늘 이 점까지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은 다시 한번 아까까지 또한 방문제로 시작해서 바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부분인 교재로 보다면 97페이지 여기서 넷째 줄부터 시작하고 97페이지 딱 중간까지 제가 있는 대로 보자면 또한 방문제로부터 조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조조를 거쳐갖고 상태종으로 넘어온 과정까지 중에서 그 앞에 부분들이 요점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뭘 설명하자 하면 97페이지 넷째 줄부터서 중간까지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즉 관유대인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말은 실현나름 중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도리고 이것이 중용에 아까 얘기했던 제목에 나왔던 중요 내용은 정신적인 강이라고 하지 강이라고 한 것은 남을 지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의 뜻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가마력이라는 의미의 강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배력이라는 의미의 강이 아니라 가마력이라는 의미로 생각해보자. 그 뜻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97페이지 다 넷째 줄부터 시작된 내용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이 내용은 문장 자체는 100번, 1000번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핵심 부분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시 말하면 중용의 근본 뜻으로 보자면 사람 마음을 우주적으로 통합시키자 하는 내용이가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보자면 관과 유는 관자는 넓은 관자고 유자는 부술 유자이고 그래서 관과 유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대인 받아들이는 근본 원리다 그 말씀입니다. 뭐다 강의 끝나고 오늘 경기가 이르면 저한테 글로 써주셨던 이 근본 정신을 설명을 써주셨던 음주사님 강청학 선생님께 써주셨던 내가 집안에 걸어놨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유능승강입니다. 부스러운 유자, 능한 능자, 승자는 이길 승자, 이길 승자 앞서 승자입니다. 강자는 뭐냐 하면 힘센 강자가 아니라 빡빡한 강자입니다. 호랑이들 고집스러울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유능승강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아집 가지고 포용하지 말고 다 포용해갖고 모든 우주에 있는 마음들을 통합시키라 하는 뜻으로 스승께서 써주셨던 글귀입니다. 유능승강입니다. 그 뜻은 그 뜻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면 그러니까 관유대인은 시 응치역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한때 모아들면 딱 모아들면 안 떨어져 떨어지 나가지 않고 딱딱 엉거붙어 있는 것입니다. 응자는 뭐냐? 엉거붙어 응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때 엉거붙게 하는 다시 말하면 지 혼자 이기주의적인 개인적인 마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응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응치력과 흡인력 서로 간의 마음을 빨아들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마음이 통합되게 하는 응치력과 흡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이와 같은 사람들 즉 마음을 뭉치게 하는 요소는 중요 소인은 요소죠. 이 소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관자와 육자애가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고 그래서 저
단 이와 같은 약간 음치력과 흡인력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저 그때 마음 좋은 짓거리 하고 과자 사주고 비유 맞추고 웃긴 있고 요새 말하면 트로트하고 같이 춤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그것에 의해서 음치력과 흡인력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하는 큰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수요, 유기량. 기는 기운 기자고 양자는 도량양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흡수하려면 다시 말하면 관과 유가 되려면 가슴 속에 소개가 성품 소개가 기와 양이라고 하는 큰 그릇이 도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체로 보십니다. 그 도량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말하면 수요, 유, 기량, 도량이라고 하는 포용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기후 또 하나 더 있어야 하는 것은 비일반적 인물적 재능으로서 일반적 재능으로서는 안 되는 보통 사람은 똑같은 네가 묻고 내가 묻고 하는 사람은 정도가 아닌 보통 사람 수준은 탁 마음을 열어갖고 있는 그것은 한말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보충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만 일반적 인물이 아닌 비일반적 이런 말 아니 비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연 안목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설명한 대로 음치력과 흡인력을 가지려면 항상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뜻으로 모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야지 좋은 것이요. 그래서 말하면 너가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다가 가. 그런 식의 얘기 가지고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면 단, 저는, 수요, 유기량 거기다가 하나 써야 하고 다시 말하면 도량을 가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인 보통 사람과 같은 인물을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다. 실력 정신이란다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 네가 묻고 내가 묻고 좋게 좋은 사람 좋은 것이요. 묻고 친하게 지내 그 차원이 아니라 무엇인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설명한 것이 비일반적 인물이다. 보통 사람은 넘어서야 한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독립의 아버님 보통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요 벽을 떼야 해. 그게다 지금까지 뭐냐면 그림으로만 다 덮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 가지 탁 채. 도량에다가 그 다음에 사명감 보고 얘기합니다. 그 저는 아주 그냥 제 나름대로 웃지를 쌉니다. 비일반적 인물, 그 재능, 주도 보통 사람 가지고서는 안 되는 보통 사람이 아닌 차원에 있어서 재주와 능력을 가져야 그것을 깨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두 가지로 보자면 하나는 도량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명감이라는 것이다. 그 비일반적이라는 것은 사명감하고 역사 의식 이것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종 이러한 관유와 관유로서 사람 밝힌다. 여기렇게 포용한다는 말과 여기렇고 부드러운 것 포용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불보물에 나한테 함부로 했다고 요구했다고 해서 이렇게 봐본다 하는 그런 마음에 서운한 것을 뻔히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도한 것에 대해서는 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어떤 여자세자면 제일 힘세 갖고 있는 본능마다 보이 않게 쫓아져 갖고 틈만 있으면 저거다 기어코 묶어 들어가고 약점 잡아갖고 고소해갖고 청사 입건해서 구속영장 띄려고 하는 식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언제 또 한번 써먹었던 얘기는 아까 보안 광문의 선거부에 써먹었던 것이 이러한 아까 말한 관유이교하고 무도였던 이런 사례는 삼국시대에 있어서 조조라는 사람이 주요 1차 한 번 이 방법을 써먹었다. 여기 주자가 뭐냐 하면 반변다 주자는 행동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다른 녹편에 설명한 거 뭐냐면 적절하게 알맞게 행동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리를 행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이런 걸 가지고 적절하게 써먹었다.
근데 써먹고 보니 그 다음에 문장이 뭐냐 하면 이 차의 기효과 야 유가지 한번 이런 효과를 써보니까 차는 또 차 그 뒤차요. 그 효과가 야 유가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무불급 나타나고 했던 것들이 이 효과가 얼마나 크냐 끝도 갓도 없이 무불급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끝도 갓도 없이 효과를 베풀었던 것들이 다 모아들어가지고 아무 효과를 이뤘다. 그만 닫지 말라면 조조가 써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기꾼 같은 협작꾼 같은 의심이 많은 조조가 했던 말이 조조를 당시만 한다면 제일 최고 애국자를 이게 되고 그 결과가 조조가 승상이 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목을 설명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앞에 있는 문장을 하면 관유대인이 그것이 말하면 음치력과 흡인력을 발생하는 요소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음치력과 흡인력이 발생하는 요인은 뭐냐? 너그럽고 포용해 주니까 그 사람 마음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말이 마음이 통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인정, 어질인자, 인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바로 또한 이 네 가지 지혜에 관한 인의얘기 같은 것들 핵심들은 다 무엇이냐면 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관과 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의 소통 후 계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줄도 볼까. 그래서 이 공원은 기원 말하자면 이 공원이란 말 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선이 붙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공원 이 199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 탄생 후에 200년 때니까 말이에요. 초조는 여시적 최강대적 최위강대적인 국방군벌인 원소와 상기구 관도 원소고 관도라고 하는 말은 황하가 연결되어 있어서 황하 밑에 수도로 서울로 가는데 모든 배들이 다 모으는 배에서 내려서 건너가는 가장 큰 공식적인 이 배에서 내리는 정착지가 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데 배 타고 가서 다 내리는 공식적인 위치는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에서는 모르겠으나 관도 지역에서 그쪽에 국방에서 제일 큰 군벌이 되어 있던 원소고 원소는 실은 어디냐면 국방에 만조하고 연결되어진 중간 그 밑에 붙어있는 같이 말하면 국경지대 옆에 있는 데가 기주라고 하는 데가 원소 모양이거든. 기주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원소와 그 다음에 이제 꾀제해갖고 동타기하고 싸움하다가 지금 그 위에 일어났던 초조고 그가 대결되었던 상황 속에서 오른면에서 힘이 당겼던 젊은이였던 초조가 수십 년, 수네대의 권세를 누려왔던 원소하고 해볼 수가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초조가 원리를 써가지고 원소를 깨버린 얘기를 좀 설명하고 다시 읽어보자면 봉원 기원 후 199년에 초조는 실력 최위강대적인 국방군들 실력으로 군대를 한다거나 힘을 한다거나 경제력을 한다거나 볼 때 가장 강했던 국방에 있어 제일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방군벌의 강자였던 원소하고 조조하고 부딪히게 되어갖고 어디서 부딪혔냐 마지막으로 원소 부대가 조조를 포위해갖고 조조는 결국은 동탁이 쫓겨난 다음에는 이제 조조가 다 올라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동탁이 쫓겨난 다음에 조조가 올라서게 된 대후에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동탁이에서 지배되었던 체제들이 동탁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왕실이 다시 말하면 한 나라에서 힘을 모아야 했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힘이 필요하니까 또 자기 말도 들을 사람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조조를 결국은 황실에서 황제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와서 지금 저 무서운 원소로부터 나를 지켜줄 사람은 당신이 없으니까 당신 와. 그래서 조조를 불러가지고 조조가 지기 있는 군대들을 갖고 와서
뭔 한정과 다시 말하면 한나라의 젊은 어린 임금을 주변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지금 발음한 원소는 뭐냐 그러면 그 지하에서 샘물 속에서 옥새 발견하는 거 지금 천하 지금 먹을 욕심치가 천재라고 좀 생각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바로 포위를 해갖고 조조에 의해서 보존되어 있는 한 나라를 지가 엎어버리고 지가 바로 말하자면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방에 있는 모든 군벌들이 어디로 오냐 그러면 장안성으로 건너 들어가는 공식적인 배 타고 오다가 내리는 푸주에 있는 그 관도라고 하는 제일 큰 푸주 지역으로 좀 집결해갖고 그래서 조조패 내기 한나라를 없애보려고 모아두는 것이 지금 원소 군대입니다. 원소하고 한나라 정부하고 후한도가 지금 대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원소 상황을 설명하자면 원소는 옹중 부대를 무리들을 옹은 거느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소가 건드리고 있던 사람 군대들이 옹중 군대가 10만 정경을 동력하고 있었고 그 10만 명 군대들은 정경 군대다가 양족 군수물자 양식만이 아니라 군수물자들도 넉넉해갖고 황하 주변에 있는 모든 부자들 다 끄집어 들이니까 넉넉하죠. 그래서 원소가 이제 다 천하를 먹을 것이다 하고 다 군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조 병력은 지급 원소의 10분기 1, 원소 10분기 1밖에 안 되다만 실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들은 10,000명밖에 안 됐다고 대충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적인 입장, 조조의 부장, 조조 밑에 부하 장수들은 장수들 파, 그 다음에 2급 또한 그 외에 장수와 그 밑에 있는 2급 무수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이와 그 다음 육수와 그 다음에 유수는 제 후방에 근거하고 있는 유수들은 뭐냐면 후방 근거지 허도 그러니까 후방 근거에 있는 장안성 장안성 옆에 있는 두 번째의 서울이 여기 말하자면 큰 도시가 바로 말하자면 허도입니다. 허도와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조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후방 근거적인 이러한 관리들이 허다 대신들이 다 그 밑에가 조조 밑에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그다음 조조패들과 대조되어진 원소패들과 설명을 합니다. 조조패들은 누구냐 그러면 조조 부장들과 그 지방에 있는 근거지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대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속으로 뭐 생각하냐면 군군 암중급 원소 사신 모든 사람들은 군군이라면 시끌시끌하게 웅성웅성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정되지 않는 채로서 암도 모르게 은근히 모든 정보원들을 통해서 암중으로 뭐냐면 급 원소 사신 원소한테다가 샀다는 사진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원소한테다가 보내는 경쟁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머지않아서 원소가 쳐들어오면 조조는 기꺼이 뻗어기 됩니다. 인사대의 흐름으로 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조 밑에 있다고 해도 속으로는 다 그 사람들은 어쪽에 붙어 있냐 그러면 만약 이 원소가 쳐들어오면 거기에 붙어서 살궁지를 다 하게 됐던 것임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으로 보자면 원소 패들의 병력은 10분기 1밖에 안 되고 양식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다음에 보자면 명현 처우 연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환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조조 부대들은 연체 세력의 힘의 면에 있어서는 이 아까 원소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게 약한 적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현타인 아주 많은 사람들은 소이위 조조 소이위란 말은 모두가 돋자고 이위 무엇 조조가 이위 조조는 무엇 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이위는 뭐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말이야. 참 예측하는 말이다. 이 많은 사람들은 조조가 어쩔 수 없이 됩니다. 조조 어떻게 하냐면 저 1차 이 바로 한 번 땀 붙기만 했다 그러면 2차에 필패 우이요 조조 패들이 아까 얘기 원소고 붙기만 했다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방식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의심이 없이 아무도 조조가 먼저 못 해볼 것이다. 그래서 조조적인 부장들과 그 밑에 있는 이수 행정 관료들은 다 뭐냐 좀 아까 얘기했던 허도 주변에 있는 베트라치들은 다 분분 암기보다 아무도 모르게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경쟁을 해가면서 원수한테다가 사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편지 보내는 건 뭐냐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단 조조 실패 조조가 전쟁에 깨지게 되면 실패하면 편비순 원소 곧바로 원수한테 붙기 알랑그려 붙으려고 한국어 거의 붙으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상대 반년 후에 한 반년 동안에 계속 5개월 동안에 그 눈치를 보고 참고 견디고 있는 그 배치고 있었던 동안에 분분 상전 동안에 조조 쪽에서는 조조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냐면 체남료 모사 허유적 기계 허유가 갖고 있던 중요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정보를 갖고 전술로 꾀를 내서 방법을 썼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허유 아이디어를 기계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체납이 받아들여서 그래가지고 무슨 이냐 그럼 결정적인 문제는 원소 내의 핵심 힘의 근거가 되어 있는 복식 창고를 쳐보자. 그래서 습격 원소적 양창 백성 아까 말 수없이 많은 군대들이 있는 그 힘이 있는 그 사람들 힘의 원천이 먹을 것이 있는 양식 창고를 공격해버리자고 결정을 내렸다. 아이디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거에 공격해버렸다. 복식 창고를 공격해버리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일거에 유전료 전국 그 많은 군대가 많아도 복식 창고가 깨져버리면 그 군대는 배고프니까 다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양식 창고를 깨버린 것에 의해서 바로 말하면 전국이 그동안에 아까 원소를 중심으로 했던 전국이 무엇이 바꿔져버린다. 바로 조조를 중심으로 체제로 바꿔져버렸다. 그것이 타폐조 원소 주도권이 깨져버렸다. 다 깨졌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면 원소 주도권이 깨져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조조가 이제 그 원소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근데 거기 살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아까 반도에서 철분을 해갖고 밑으로 굴러갔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조조는 뭐냐면 제청리 종원소 분명중 수교례적 문서 제로신 그래서 조조가 청리란 말 정리한단 말이에요. 종 원소 분명중 원소가 주둔에 있었던 군대의 그 분명지에 있어서 거기서 수교례적 다 거두어 들였던 다 조사가 수집해 왔던 거두어 들였던 문서와 재료들 정책자들 재료들을 다 한데다가 모아왔던 그렇게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모아놨던 문서와 재료들 속에서 관련료 자기 부하적인 나사 서신권 이 자기 부하를 같이 말하면 조조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 원소한테 보냈던 수없이 많은 이러한 나사 이렇게 저렇게 된 저러한 신권 편지 서류들을 바로 수없이 많은 편지 서류들을 조조 뽑은들이 다 찾아냈다. 발견해냈다. 그리고 나니까 하는 연타야 불레 연타간 분간 조조는 그 모아놓던 갖고 다 모아봐.
물론 이제 시켰겠지. 내용 뭐냐? 정리라. 그러고 보니까 그놈은 수업 많은 읽은 놈도 있고 못 읽은 놈도 있고 다 수업 많은 편지들 다 모아왔다고. 그러면 다 일일이 갖고 내용이 무엇인가 정리해놓으면 그놈들 다 죄인이라고 깨치를 모를 것지만 그 조사를 했으면 반역적으로 처벌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가시로니까 조조는 뭐냐면 그놈을 갖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바로 조조는 연타야 연간야 불간 읽은 놈 안 읽은 놈들을 다 모아서 명령 입각 전부 소도 다 어떤 놈이 누가 썼다는 거 이 따지면 못 써. 다 덮어버려. 그래갖고 전체를 한테 모아가지고 입각 곧바로 전부 소도 다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떼어버리면서 얘기 너도 했지 너도 했지 안 따지고 경서 다 모아서 쓰는 의미는 뭐냐면 전사 초기에 싸움 시작하기 막 싸움하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전사 초기지 싸움할 때는 뭐냐면 나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초기에는 뭐냐면 원소가 경정양독하니 군사력으로 봐서나 군비 즉 군수물자로 봐서나 원소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자기조차도 도담심하여서 능자보 나 자신도 초조 나도 내가 이 현재 이 원소가 붙어갖고 이 애를 쓸 것이냐 이제 나도 쉽게 말해 살아남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능불능자보 자보는 살아남는단 말이야. 나 자신도 살아남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 남을 수 있느냐가 능이고 없냐는 불능이야. 능불능 나 자신도 살아남을 쩔쩔지에 관해서 굉장히 담심 간이 풍만해갖고 걱정이 됐던 것인데 나도 역시 중녀사냐 생탄인데 다른 사람도 어쩔 것이냐 타인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도 어쩔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런 문장들을 벌줘야 돼. 설명하면 다 이해하시지만 이건 글로 여러분들이 줄줄로 읽어갖고 내 마음속에 가둬들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것이 짧은 글이 같지만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명문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점아 이렇게 해서 나사 동과 이심적 인들이 편천부 도방요침하였다. 동과 이심적 두 쪽으로 죽냐 사냐 조조한테 붙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살기 위해서 이 아까 말한 여기 원수한테 붙을 것이냐 이쪽으로 할 거냐 저쪽으로 할 것이냐 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던던 떨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이경에 계시 이렇게 해서 이심적 인들이 마음이 두 가지 쪽으로 동과 양쪽 갈라졌던 사람들이 편지 싹 갖다가 잘못 놓고 싹 태우니까 그것들이 말하자면 편전부도 방요심 방요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안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들켜갖고 나중에 조조한테 잘못했다 생각하고 이제는 다 끝나버렸어. 덮어져버렸어.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방심이 됐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대온정 대국 이거 이렇게 마음을 놔버리게 되니까 자기 살라고 자기 풍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 죽었다 싶은 그 친구를 믿어버릴 마음이 드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것이면 그러므로 온정 대국 큰 대국이 온정은 오는 편한 편자고 마찬가지다. 안정되게 됐던 것이고 내가 불려가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없으면 안정된 것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까지 불러다가 감옥에 보내야 안 되냐 할 때는 온 세상이 전부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 야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간이 풍만해갖고 어떤 사람도 결국은 윤아무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없어. 그 문제 이제 그 옛날 그 대통령 청장 해볼 때 돈 빼고 딴 얘기 다 없애기로 해보라.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그 전 대통령 선거 후유증에 관한 문제들은 원정대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약점 뒤쫓아갖고 다니면 그만큼
저는 이용해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심은 그만큼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죠. 야, 그런 건 다 지난 일이니까 덮어버려. 여기 바로 말하자면 그만 돼. 조조가 얘기했던 대로 지난 일이니까 다 덮어버려. 앞으로 새로운 나라 만들어가면 돼. 그렇게 얘기만 해버린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이런 대통령은 인심을 얻고 세상 안 편하게 되거든요. 현재 그러면 그 법무장관을 사람들 편한데 이런 약점 잡아가고 치안경쟁이라고 그냥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주도권은 잡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인심은 바로 말하자면 대국은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고 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대국을 편안히 눈깜짝스럽게 수습했던 조조의 마음과 이 대국 현재 불안해갖고 그냥 철저하게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냥 선거라고 한놈이다 해갖고 붙이도 완전히 붙어와 대조가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용에 의해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뭐냐면 마음을 너그럽게 먹어가지고 천하를 포용하는 자세가 있을 때 관유가 있을 때라야 바로 대국은 수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아까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그만치 대국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대국이 편안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기료, 헌포적 작용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대국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세상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용이 시작됐던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은 셈이 됩니다만 말이 복습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중용이 가고자 하는 뜻 다시 말하면 짧은 글로 설명했던 대로 그러면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묶는다고 하는 얘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데가 여기 설명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 일수 이 한 수에 의해서 한 수가 적확 10분 고명하여서 이 한 수 다시 말하면 모든 의문을 다 풀어버리고 한 덩어리로 묶어지게 하는 이 한 수가 한 수랑 뭐예요? 한 작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변칙꽃이 잡은 작전 하나에 의해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10분 고명 아주 뛰어나게 충분히 지혜롭고 밝은 현명한 처분이었다. 그러니까 적확 10분 고명이란 말로 한다는 말은 이 짧은 아이디어 하나가 문제를 아주 확대 수습해놨던 중요한 내용이 되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부터 설명했던 사단이 그 7배 이하에 나오는 이것이 기승전결 사단에서 사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조도 얘기, 강태공 얘기, 그 다음에 나아가는 이 후군지 얘기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합쳐진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데가 여기 마지막 때 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어서 지금 20분이니까 25분까지 5분 쉬었다가 25분부터 시작해갖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부분 현대까지는 시간 한 5분 더 초과해서 12시 5분까지 흐기로 한다 보면 한 40분 동안에 상당히 힘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분 고명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 문단을 4문단으로 앞에다 번호를 한번 적어주시기 바라고 찍었습니다. 신도 하나도 안 나갔다고 너무 나머지 맞죠. 이 속에 속으로 말하면 천하를 얻는 지혜가 유형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너무 단순히 많이 들고 온다만 내가 갖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요. 저도 지지난주 3,600 나왔더라고요. 옛날 옛날에 네. 신문 교사도 있잖아요. 교사건 직원이 바뀌고 나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서 직원이 바뀌고 나서 그래요. 그리고 빨리 예. 기술 나오니까 옛날에 회사 교육사거든요. 그 운동을 했었던 교수 이제 다 거의 다 돌아가셨던 거예요. 전반시대요. 그래서 아니요, 뭐.
그 아니라 이제 그 전마다 운동을 썼던 분이 약간 이분은 내 의견이신 부장님이고 또한 의견인 의관 선생님과 만나갖고 내가 그 교복에 선 주었다고 택배하고 공문당해갖고 좀 부족하고 그 사람들 센터가 바로 말하면 커피값 드릴까? 대동약국 동쪽에가 서안이라고 위치가 땅 공간이 하나 있다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부처가 만들어버리고 아까 도봉이랑 이게 다 해놨어. 그때쯤에 거기는 이렇게 딱 시간이 쫓긴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저녁에 늦게까지 언제든지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쓰다 공격은 되고 있지 않는데 다 끊어버리다 그다음에 또 그렇게 수명하는 이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는 그 거기서는 나쁜 당시 털어놓고 얘기하는 대화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공간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나 그런데 언제 그냐 그 이제 세축엔 법적 문제가 계약도 해야 할 거 아니고 기본적인 좀 빠지죠. 이미 그 근본의 계약은 다 해놨어. 여기는 이제 여시가 끝나면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운동 한도 선수가 볼수있고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우리 동립 아버님이 지금 자기 부인한테 승낙 받아 공부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앉을 것이죠. 그 말씀 드리려고 그때는 중요한 이런 주변 요인들 여자 분야들 와 공부 수상해 그 말씀. 동립 아버님 예, 말씀하십시오. 하늘님 괜찮니? 근데 사진 쪘다 얼굴 뭉쳐? 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서 공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을 마음대로 시간 안 쫓기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큰 사무실이 한 30분 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토론 방송이 쬐깐 남는 3개가 있어요. 거기서 논의할 수 있고 책 자료로 보관해 볼 수 있고 그게 조금 그렇냐. 그러려면 거기서는 공부할 사람들 그룹을 만들면 언제든지 쓰게 해갖고 개방된 공간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조조에 이제 얘기가 나온 뒤 이거 이제 그 본문이겠지 이거 쓴다라고 이제 조조에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조조고 이런 거 매체로는 우리 소리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조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용됐을 때 이게 하도 잘못하면은 중용이 비겁한 놈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중용 찾다가 부족한 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상황 논리 한뒤 이제 그 글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강과 유가 있는데 중국이 그때 사상이 강과 유가 있는데 그 강과 유의 가운데가 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가지고 끄집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강이고, 유는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의견에 접근해가는 거죠. 정 교수가 그것을 이를 주장하려고 요구했을 때 내가 내 생각도 있지만 그 정교수 의견에 응하고 접근해가는 건 이렇게 우리가 그 자연이라는 상황으로 보면은 수양고들이 그 인지의 대표적인 거거든. 수양 벗어나면 올라갈 거라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죠.
나무를 올려가지고는 나무 끝은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딱 서쪽으로 밀렸다가 끝나면 다시 제가 돌아보시죠. 그것이 유란 말이에요. 유의 블랙팬이 유예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영문과에 보면은 수양분들 나무를 다 심어서 그 이유가 그거예요. 유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 백성이 살 때는 내가 유한 것이 사랑이가 편리해. 아무래도 내 주장을 하고 막 거기서 오시고 있는 허구장도 바람이 강하게 반대로 들어오면 내가 움직였다가 그 바람이 항상 부는 아니잖아요. 때우리는 아침내 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표기가 지나가면 그 시작을 돌아와. 쓰지 말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글자적으로 그냥 그런다 그러면 수건을 가져와야 되고. 이 업무를 쓴 사람은 저도 예를 남의 들어가지고 집사를 그죠? 저가 어떤 학교에서 약간 상황에서 그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힌트를 모르는 거 아무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선생이니까 우리 25년은 6월까지 하고 있거든. 2년부터. 그게 어려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강해되는 이 나무에 또 소나무는 자기 주장이 뜰서 있잖아요. 거기다 심으면 바람이 불도 끊기지 않고. 대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튼 3년 만에 된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그냥 날 2년 만에 예. 그리고 이제 공대나 맹자님 말이 7년 가운데 6번 그 가운데 집념할 때 우리가 남쪽을 아까 풀과 소나무와 버드나무들 수양버들을 품질을 허용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지금 중요한 얘기는 형 말씀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사이의 중간 절충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 중간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주변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놈을 연결시켜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이유로 차원을 상대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바꿔버리는 내용이 바로 한말로 말하면 그것이 변증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좌우가 있다. 그 좌우 개념이 아니라 상하가 있고 학적 불학적 있고 다차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바꿔져 버리니까 옛날 방법으로 상대적 관계만 설명해버리면 못 따라간다고 하는 불확정적 가변적인 발전적인 요소가 주로 나타내는 자아와 우의 중앙이 중이라고 그대로 표현을 내지만 성계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우왕 좌왕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아니야. 가운데 중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사업 배수 윤회는 장소 문제만 하루도 시간이 없어 200년 300년 없으니까 6년이 자, 그래서 이제 2100년 사후 말고 죽도 있고 상황도 있고 현재 불확정적 요소 있고 그랬는데 지금 한차원적 요소를 넣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양쪽 기둥심을 한번 보지 말고 그 자체 문제를 한차원적까지 해결해 나가자 그 설명해 나가는 것이 변증법이란 말입니다. 구체적인 큰 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해결을 운명이 맞다고 그 가져올 있어요? 97페이지부터 좀 속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안 가는 건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97페이지 밑에서 10개 줄, 아니, 그 10줄